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인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래요. 이번에 인천에 있는 그 규제 지역에서 부평구가 조정구역으로 있으니까 신기하고요. 투가지역으로 가도 되는 곳인데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동구가 조정구역 지정된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규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혹시 규제가 나오게 되면 풍선효과에서 더 오를 곳이 있나 없나를 많이 볼려 했던 곳인데,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예요. 여기는 풍선효과보다는 인천의 전체 확산세가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었던 곳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용현사 같은 경우는요, 지금 어떤 상황이냐,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요, 다른 데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추진 안 했어요.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 투자금이 얼마 나갔냐? 3천에서 4천밖에 안 나갔어요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추진위원장, 조합장을 새로 뽑고 새로운 시공사 뽑으려는 찰나에 가격들은 4천에서 5천 이상 더 올라갔고, 또 어떻게 됩니까? 더 올라가려고 딱 시공사 뽑으면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약간은 주춤해 있는 상태에는 맞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, 여러분들도 그냥 알 때 그냥 사업이 중단된 곳이 재추진한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. 신현초하고 북해삼이도 그렇고 많이 할 곳이 있거든요.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물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제가 이 구역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조합 사람들이나 업체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들 무조건 좋게 얘기해요. 근데 인터넷 보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제가 판단해 봤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사업이 제일 크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, 직권으로 구역계를 해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, 여기는 추진 단계가 아니고 조합 단계지 않습니까? 조합 단계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나 없나를 구청에 물어보니까 뭐랍니까? 법상으로 사업 시행과 신청을 안 하면은 해제를 할 수 있는데, 거의 저희들이 조합 설립한 곳은 직권으로 해제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럼 사업에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두 번째, 그럼 이분이, 이 사업 반대하실 분이 왜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저한테 물어봤거든요. 저 어르신이 물어보니까, 선생님,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말도 많고 시끄럽고 하니까 혹시 재개발을 해제해가지고 가로주택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? 라니까, 그 말 하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. 그래, 나도 그 말에 맞아가지고 가로주택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자더라. 그럼 주민들이 왜 하지 말랍니까? 사실은 내가 반대 안 했으면 이 동네 집값 더 올라갔을 거라고.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크게 뭡니까? 직권 해제 안 되고 해제해서 가로주택 하려고 전환이 안 되니까 큰 틀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 세 번째 뭡니까? 근데 그러면 선생님 진짜 뭘 원하십니까?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풍림에서 준 돈을 가지고 자꾸 조합에서 돈을 쓰니까 이게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정도는 누구나 불만 가질 수 있거든요. 즉 사업을 흔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구역은 뭡니까?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고, 혹시 여기서 투자하신 분 중에서 보면은 밴드죠, 밴드.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밴드를 저도 하고 있지만 밴드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. 왜냐면요, 밴드는요 엄청나게 무서워요. 착한 사람들도요, 밴드만 손에 쥐었다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밴드는요, 어느 조합에 가더라도요, 조합장 이 선거가 얼마큼 이 성질이 무섭냐면요, 30년 지기도 등 돌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조합장 선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요, 어느 현장 가도 정말 시끄럽습니다.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조합장 싸움 때는 시끄러워도 이 또한 조합장이 하면 정해지고 나면 그 뒤로부터 조용해요. 장부도 있겠지만. 그래서 혹시 조합장 싸움이 있는 곳은요, 절대 밴드 같은 거 보지 마세요. 그것만 보면 걱정만 쌓여요.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용현사 쪽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조정구역이 지정되었지만 가격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, 이번 또 추가 규제 있지 않습니까? 이번 추가 규제에 빠졌던 게 뭐냐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또 빠졌어요. 원래 김포, 파주 부산하고 하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보류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
지역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관망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 규제가 너무 강하죠. 그렇다고 너무 빨리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. 일단은 7월달, 8월달은 여름 휴가철이라 생각하시고 좀 쉬시고요. 9월달 정도 돼서 또다시 이 시장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잘 조심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은 하기 3구역과 용현까지 움직이니까 하기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재건축도 예전에 해제가 됐던 곳인데 또 추진을 했던 곳이에요.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이 아파트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? 상가들이죠, 상가들이. 상업지역이면 만약에 앞에 상가를 빼고 가더라도 뒤에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요. 근데 제2종에서 3종 바꾼 주거지에서는요, 상가를 빼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여기 그때 말씀드렸죠. 아파트 분들 1000명이 다 동의를 해도요, 상가 소유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 안 하면 이 동네에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잘 보세요. 흐름을 잘 보시는 거죠. 초기에 경기 좋을 때 다시 재건축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호가만 5천만 뛰었어요. 설명이 한번 하고요. 근데 그 뒤에 뭡니까? 가격이 보합세로 가다가 지금 드디어 뭡니까?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. 그런데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. 그럼 옛날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전화 문의만 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요, 이 친구는 뭐냐? 한 번 가격은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냐면요. 잘 보세요. 지금부터 안전진단 통과를 한다 하고 난 뒤에 구역지정 들어갈 거 아니에요. 다시요. 그럼 이때는 안 올라요. 그럼 언제 오르냐면 이 친구들 최고 큰 1차 시험이 뭡니까?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 거예요. 만약에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잘 받았다면요, 여기는 조정구역이라도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. 그런데 조정구역 상태에서 동의서 잘 안 났다면 내가 봤을 때 가격이 그대로 보합세로 가요. 그럼 이 현장은 뭐냐? 조정구역이라서 무조건 무시하는 현장이 아니고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언제 봅니까? 조합 설립 동의서 신고한다고 하면은 그때 저 다시 또 관심 있게 보시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? 조합 설립 동의율이 90% 났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상가 소유자들 동의했나 안 했나를 여러분들 아시게 돼가지고 상가 소유자분들 동의했다면 무조건 이게는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, 바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가격이 분명히 올라간다고 판단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손대시는 게 아니고요, 향후에 좀 더 동의서 지원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